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 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그 나라다운 나라, 지금 그걸 만드는 그 작업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앞으로 한 달 20여일쯤 되면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최소한 나라다운 나라로 진입하는 진입로, 그 다음에 번듯한 대문, 이 정도는 이미 갖춰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신뢰하는 측근이라고 해서 기어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하는 속에서도 기어이 법무장관 자리를 차지한 조국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그게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장관 가족에 대한 그 검찰 수사, 이것에 대해서 의도했든 안 했든 법무부가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 이게 검찰개혁의 모습입니까? 법무장관 부인이 기소가 되고요, 그 딸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오촌 조카가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나라는 이걸 어떤 나라라고 해야 합니까? 가족과 친지가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자신도 온갖 의혹 속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사람을 기어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인사 방식입니까? 국가보훈처가요, 북한 목함 지뢰 때문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를 전상이 아니라 공상으로 처리했답니다. 2015년에 발생한 일이었죠. 우리 측 수색로 그 문 앞에다가, 출입문 앞에다가 목함 지뢰를 북한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 병사 둘이 중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훈처의 그 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여성향의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난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왜 전상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정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난 정권의 군대 따로 있고 문재인 정권의 군대 따로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요, 마치 아주 이 정권의 핵심인 것 같이 이렇게 행세를 하네요. 예, 그래서 다시 묻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 대충 이런 모습이 될까요? 문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 살이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또 미국 방문에 나선다네요. 거기 가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거랍니다. 당초에는 유엔 총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는 것으로 검토된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지난 11일에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해임당했죠. 그리고 그 이틀 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대해서 9월 하순에 실무 협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제 북핵 문제하고 관련해서 실무 협상이 벌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색됐던 양국의 관계가 이제 좀 풀릴 계기를 맞이했다. 이래서 이렇게 되면 제3차 미북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아마 문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말하자면 패싱당했달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급급히 미국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아직 일정은 확정 안 된 모양인데 정상회담을 하게 됐으니까 대통령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걱정되는 게 하나 있네요. 이번에 또 가서 트럼프 옆에서 뻘쭉뻘쭉 웃다가 오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작년 5월 22일하고 지난 4월 11일 두 차례의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참 우리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죠. 트럼프는 계속 자기들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 대통령 그 옆에서 말도 못 붙여보고 그냥 웃기만 하다고 온 회담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요. 예, 문 대통령 제발 국가의 채통 이것도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짐한 말입니다. 그 다짐한 대로 실천을 했더라면 오늘날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뭐 김정은과 손잡고 협력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하고 평화경제체제 구축한다. 이렇게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하지만은요. 사실 이거는 가능한 일이 못 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런 건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안 될 일을 가지고 기어이 고집 부려가지고 계속 북한에 구애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국가 채통의 말씀이 아니게 됐죠.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더더구나 문 대통령 자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사이에서 완전히 외돌토리가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흔한 말로 패싱된 거죠. 그리고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켰어야죠. 지금 이 전개되고 있는 조국 정국 이게 도대체 뭡니까? 공정한 대통령 되겠다면서요. 이게 공정한 대통령입니까?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조국 장관 퇴진시키라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주요 대학들에서도 학생들이 조국 퇴진을 요구하고 있죠. 문 대통령이 정치의 파트너라고 말한 그 야당들도 조국은 안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통령이 지킨 약속 뭐가 있습니까? 당장은 대통령의 독주 이게 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착시 현상이죠. 아 그게 무리였다. 이게 정권의 독약이었다. 이게 이제 알게 될 때쯤이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너무 늦어 있을 때고요. 이거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겪고 경험해온 일 아닙니까? 신뢰받는 정치 지금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의 공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가 집니까? 문 대통령 자신이 지는 겁니다. 아무도 옆에서 그렇게 뭐 총애하고 했던 참모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